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주가 움직임으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작은 기술주에 대한 겁니다. 바로 IO3, 티커명 IOTR인데요. 이 작은 회사 뒤에 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나노캡 주식의 급등, 그 폭등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작은 회사 주가가 이렇게까지 예측 불가능한 궤도를 그렸을까요? 보세요. 2026년 4월 초 시장은 거의 이름도 몰랐던 이 회사 IO3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주가가 장전에만 무려 170% 이상 폭등했거든요. 정말 충격적이죠? 모든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한번 반짝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난 1년을 쫙 놓고 보면 와, 최저가가 1.51달러인데 최고가는 거의 60달러에 육박합니다. 거의 40배 차이예요. 그야말로 예측 불허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거죠. 아니,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100억 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회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진짜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IO3라는 회사, 대체 뭘 하는 곳일까요? 주가 그래프 너머에 있는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죠. IO3의 핵심 사업은 바로 서비스형 해양산업, 줄여서 MAAS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배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시스템들을 하나로 싹 묶어서 디지털로 관리해 주는 거예요. 이걸로 선박 운영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 보시는 JRVS나 FRIDA 같은 이름들이 바로 그 핵심 기술들입니다. 이름이 좀 멋있죠? 유지보수부터 사이버 보안, 심지어 AI 영상 분석까지. 그러니까 선박 관리의 A2G를 현대화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우리 기술 좋아요 하고 외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실제 주요 고객사 중 한 곳에서는 IO3의 적극적인 지원과 서비스 덕분에 협력을 더 확대할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업계에서 확실히 신뢰를 얻고 있다는 증거겠죠. 자, 기술은 아주 유망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돈입니다. 재무 상태는 어떤지, 과연 숫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일단 좋은 소식부터 볼게요. 매출이요. 지난 회계연도에 1,050만 달러 매출을 올렸는데 전년 대비 무려 22.3%나 성장했습니다. 이건 정말 인상적인 성장세죠. 하지만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매출은 쑥쑥 크고 있는데 회사가 아직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이너스 PE 비율이 그 증거입니다. 아직 적자라는 뜻이죠. 이 표를 보시면 이 회사의 역설적인 상황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보세요. 매출은 1,000만 달러가 넘는데 순이익은 마이너스, 즉 적자고요. 부채는 자본보다 많습니다. 성장하고는 있는데 동시에 재무적으로는 좀 불안정한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재무 상태가 불안한데도 왜 IOTR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꺼지지 않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 회사가 속한 해양기술 시장 전체를 봐야 합니다. IO3가 뛰어든 이 해양 IoT 기술 시장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시장 규모가 71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조 원에 육박할 걸로 예상되어 지금보다 3배 이상 커지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런 성장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밀어주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환경 규제, 천정부지로 치솟는 연료비 때문에 어떻게든 효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 그리고 해적이나 화물 사고 같은 위험을 막기 위한 실시간 추적의 필요성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해운 산업을 억지로라도 디지털 세상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IOTR 같은 나노캡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언제든 거친 파도를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회사가 걸어온 길을 보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나스닥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상장 폐지를 피하려고 10대 1 주식 병합을 해야만 했죠. 보통 투자자들은 이걸 좀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경쟁 환경도 정말 험난합니다. 이 비유가 딱 맞아요. IOTR은 거대한 연못 속의 작은 물고기 신세거든요. 상대는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즈처럼 엄청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고래들입니다. 이 싸움이 쉽지 않겠죠. 리스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냐면
이 사진에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버넌스 우려가 있고요. 또 회사가 케이맨 제도에 있는 지주사 구조라서 투자자들이 실제 운영회사를 직접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복잡한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너무 빨리 쓰고 있다는 거죠. 현금 소진 속도가 빨라서 이 회사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상반된 정보들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한쪽 면만 보면 IoTR에 투자하는 건 정말 매력적입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거대한 해운 산업이 앞으로 맞이할 디지털 혁명, 그 미래에 직접 올라타는 거니까요. 만약 성공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가 열리는 거죠. 하지만 동전의 다른 면에는 아주 차가운 현실이 있습니다. 아직 돈도 못 버는 작은 회사고, 재무적으로도 불안하고, 또 거대한 경쟁자들과 싸워야 하는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IoTR에 대한 투자는 바다의 미래에 거는 현명한 베팅일까요? 아니면 그저 미지의 위험 속으로 떠나는 무모한 항해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나노캡의 역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IoTR의 사례는 정말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와 초기 단계 기업이 가진 차가운 재무 현실 사이에 위험천만한 줄다리기가 어떤 것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입니다. 자, 이 저울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결국 우리 투자자 각자의 몫으로 남는 거겠죠.